부동산 세법 강의하는 이태호입니다. 별명은 태호야 놀자입니다. 또 다른 별명은 여기 본 것처럼 짭새합니다. 짭새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그럼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짧은 시간 내 세법 마무리에서 짭짜, 세짜 해가지고 짭새 그럽니다. 그래서 짭새, 이태호 이러는데 이제 여러분에게 강의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여쭤본다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너무 어려운 걸 물어본 모양이다 라고 생각하시는데 쉬운 거 물어볼게요. 첫 번째, 제가 강의에 대한 내용을 학문에 관련된 내용으로서 강의해 드릴까요? 아니면 두 번째, 실무 용도로서 강의해 드릴까요? 아니면 세 번째, 시험 용도만 가지고 강의해 드릴까요? 너무 어렵죠? 집안에 근심이 있습니까? 당연히 세 번째겠죠. 세 번째로서 시험 용도로 강의해 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시험 용도겠는가를 볼 때 지금 현재 세법의 시험에 대한 내용은 16문제 중에서 한 문제의 지문이 21줄, 22줄인 지문이 11문제 출제됩니다. 너무 문장의 지문이 길어요. 그래서 시험 용도에 대한 내용은 이해만 가지고는 아니라는 거죠. 이해했으면 거기에서 키를 찾아내야 돼요. 키를 찾아가지고 그 키 단어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문제에다가 대입시켜서 이 단어가 나왔으면 이 단어가 뒤에서 꼭 나와야 된다. 만약에 이 단어가 나왔는데 뒤에서 그 단어가 나오지 않았다면 그때는 그 문장 틀렸다. 이러시면 돼요. 자, 그런 내용으로서 이렇게 한번 볼 때 문제가 취득세, 납세 의무예요. 예단 내용이 문제가 12에 13, 26, 27, 28, 32, 33, 34에서 출제된 내용인데 여기 이번 내용으로서 어때요? 지문 어때요? 엄청 길죠. 세법은 지문에 대한 내용이 법전 내용 그대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이 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시험 용도의 강의는 이런 강의죠. 먼저 이해를 시켜드려요. 여러분들이 예습은 안 해볼 거니까 예습 차원에서 먼저 읽어드립니다. 건축물의 저작 설비. 여기에서 설비라는 단어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그 밖에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 구조부와 하나가 돼요. 이제 먼저 결과적 내용으로서 말씀드리면 설비, 하나가 되어 이 말은 출제자가 꼭 주어져요. 그럼 이 글자 보자마자 막바로 끝말 가세요. 끝말에 납세 의무자는 주체, 구조부, 취득자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 글자가 있어야 맞다는 거예요. 없으면 틀려요. 여기에 대한 내용 이제 이해를 시켜주기 위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란 말은 공법에서 건축법에서 배웠던 내용대로 주요 구조부와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본체를 말하죠. 자, 이 건물로 대들보 있고 그리고 기둥 있고 벽 있고 지붕이 있다. 이게 바로 주체 구조부. 간단히 말하면 건물 본체. 자, 이 건물이 엘리베이터 없는 건물로서 이 건물의 소유자가 엘리베이터를 필요로 하는 임차인에게 빌려 주었다 합시다. 임대하여 주었다. 이랬으면 임차인은 빌려받은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꼭 필요로 하는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자기 돈을 들여서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밖에 없겠죠. 설치했다 합시다. 임차인이. 이러면 여기에서 이 건물의 가치는 증가가 됨으로써 이 가치의 증가분은 소유자에게 기속됩니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가 소유자예요. 소유자에게 기속되는데 여기에서 소유자에 기속됨으로써 건물과 설비, 엘리베이터를 함께 취득장소로 본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의문점 가질 거예요. 아니 한번 있어보자. 소유자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하지 않았는데 웬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 웬 소유자가 취득자 이렇게 의문점 가져요. 이제 방향을 틀어봅시다. 방향을 틀어볼 때 임대차 기간이 끝났을 때에 임차인이 자기가 설치했던 엘리베이터를 뛰어갈 수 있다, 없다? 없죠. 그럼 누구 거? 이건 소유자 거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이 엘리베이터에 대한 내용의 취득에 대해서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라는 내용을 알려준 문장이 이 문장입니다. 이제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출제자이었다 했을 때 여기 엘리베이터 이 말은 꼭 주어요. 이게 뭐냐? 설비예요. 설비. 그리고 또 다시 못 뛰어가야죠. 왜 못 뛰어갈까요? 건물 본체와 하나가 됐거든. 그러니까 설비 나오고 하나가 돼요. 이 말은 출제자가 꼭 주어져요. 꼭 주어지니까 이 글자 보자마자 요 중간 볼 필요 없어. 봤다 그러면 시간만 낭비야. 그러니까 보지 말고 맞바로 끝만 가세요. 납세 의무는 누구에게 부여한다? 주체, 구조부, 취득자에게 부여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 내용으로서 이 문장을 요 세 구절만 가지고 다 암기가 된 겁니다. 이해도 됐지? 그리고 키워드도 뺐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문제를 풀 때 키워드만 가지고 문제를 풉니다. 키워드에 대한 내용 설비 나오고 하나가 되어 이 말 나왔다면 끝말에 있어야 할 말은 주체, 구조부, 취득자 이 말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의 문제가 12에 12에 26에 33회에서 기출됐어요. 한번 풀어봅시다. 풀어볼 때 자, 건축물의 조작, 기타, 부대, 설비 단어 하나 딱 나왔네? 설비 나왔네요. 또 쭉 가보니까 하나가 되어 이렇게 또 연결되네요. 어이구 잘 연결됐죠. 그러면 끝에 있을 말은요. 주체, 구조부, 취득자죠. 그런데 아니 이를 가설한 자? 틀렸죠. 틀렸다. 그로 된 겁니다. 이렇게 문제 푸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짭새입니다. 짧은 세법이에요. 여러분들은 이해가 됐으면 그 이해적 내용으로서 문제를 지문이 길다 보니까 엄청나게 힘들어합니다. 이제는 이해됐으면 한 단계를 더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단어로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죠. 이게 바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키워드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과 같이 다음 강의에서 시작해 볼게요. 하여튼 고생했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죠.